자, 그럼 이제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갖다가 물어봤을 때 제발 그림 좀 생각을 하라 그랬어. 지금이야 이차함수랑 x축 평평한 직선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근 해가지고 두 근의 차 이렇게 구하겠지. 맞아? 그런데 알잖아, 방학 때도 해봤고, 이게 만약에 대상이 x축이 아니라 뭔가 기울기가 존재하는 이런 직선이면 그림상 교점이 이렇게 생성될 거고, 이러면 거리는 이런 거리를 구해야 돼서 그냥 단순히 빼는 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 거리 써야 돼. 그치? 그림 확인 잘 해. 그냥 냅다 빼지 말고. 지금은 괜찮아. 이차함수랑 x축은 평평한 직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네. 연립하는 식은 바로 떼서 구해버립시다. 1 해주시면 이게 바로 두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즉 지금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놔주도록 합시다. 따라서 근계수 관계로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2분의 k이며 저 거리는 지금 이거 준 거니까 2차 방정식에서 많이 하던 곱셈공식 쓰시면 되지.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그리면 좋겠지만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머릿속에 저 노란색 밑줄 친 거랑 파란색 x축이랑 여기랑 여기를 알파와 베타로 놓은 것임을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해라. 알겠지? 됐지? 자, 이거 이제 항등식도 그거 연결된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인데 누가? 이것이. 따라서 앞에서 2차 방정식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겠네. k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건 이거. 그럼 이건 얘가 x축과 만나는 경우에 접점이 생긴다. 접한다. 중근이다. 됐지? 따라서 얘랑 x축이랑 연립해 주시면 그러니까 방정식 형태가 완성이 된 뒤에 그 다음에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애들은 이제 어차피 연립할 거 여기니까 그냥 이것만 바라보면서 판별식을 쓰겠지만 나중에 2차 부등식 할 때 이게 좀 중요하지. 판별식은 방정식이 완성된 형태에서 작성이 들어가 줘야 돼. 짝수 쓰기 위해 2를 좀 일부러 뺐습니다. 하여간 판별식은 이렇게 2차 방정식 형태가 완성된 상태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원래는. 기억은 나잖아, 대충. 2차 부등식 때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안 잡혀 있으면 막 아직도 틀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2차 부등식 얘가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이거 판별식 0보다 커 작어 할 때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커 작어. 작지? 그지? 이 개념이 이제 이게 정확히 잡혀 있어야 되잖아. 그치? 하여간, 지금은 얘랑 연립한 요 2차 방정식까지 와서, 근데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가는 겁니다. 중간 과정을 생략은 할 수 있겠지. 님들 머릿속에서 생략되면 안 돼. 이 과정이. 얘가 판별식이고 이것이 0이어야 요 일이 일어나는 것. 따라서 K에 대한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은 요것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됐지? 따라서 얘를 이제 K에 대한 항등식 행동 방침대로 하도록 합시다. 이거 전개하면 4AK지. 4AK 마이너스 6K 이렇게 남네. 그러면 묶어주면 4A 마이너스 6K가 0이니까 A값 2분의 3이네. 2분의 3. 됐지? 됐죠? 다음. 자, 404번은 우리 내가 정석도 알려주고 네모칸으로 빨리 하는 것도 다 알려준 그 문제지. 지금은 특이사항 없으니 그냥 빨리 하는 네모칸으로 바꿔서 빨리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고 감상문 좀 써볼래? 자네들은 이 그림을 보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주시면 되는 거야. fx 그래프와 x축 y는 0과 교점은 여기랑 여기고 즉 여기를 두근 알파 베타라고 잡아줄 수 있으며 가운데 축이 2라는 얘기는 이거 두근의 합을 알려준 거지. 즉 노란 그래프와 파란 그래프를 연립해서 세운 이거 방정식입니다. 방정식 fx는 0이라는 놈은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 축이 즉 두 근의 합의 절반이 2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을 4라고 준 그림이구나까지 아주 매끄럽고 정확한 원리로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시면 되는 거야. 됐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따라서 지금은 어쨌든 fx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그런데 저기 구하라고 하는 거 네모칸 기술을 쓸 수 있는 형태지. 이놈의 두 근의 합을 구해라. 자, 네모 기술 쓰자. 어떻게 쓰는 거야? 요거를 초딩 때로 돌아가서 네모라고 바꾸면 저 알파 베타는 네모가 알파입니다. 아니면 네모가 베타입니다. 그럼 이건 네모 안에 3x 빼기 1을 넣으세요라는 소리라 이렇게 잘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이거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면 x값은 이거 1 넘어가고 3 나눠주시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 되겠네. 여기 뭐 당연히 똑같은 형태로 문자만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의 합은 요거 두 개 더 하라는 얘기니까 요거 둘이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되니?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를 4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2가 되겠네요. 다음 405번. 안 그래도 방금 전에 질문했던,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내가 칠판을 가득 채우면서 말했던 거기 있는 것들 다시 강의를 틀던가 해서 내가 칠판에 꽉 채웠잖아. 그지? 그거 지금 다 들어있어? 들어있어? 이쯤 됐으면 이제 좀 들어있어야 될 텐데 들어있어? 여기에 썼던 게 뭐야? 깃발. 맞아? 안 들어있으면 찾아서 다시 잘 넣어놔라. 알겠지? 그때그때 해야 되는 기술이 다를 텐데. 따라서 얘는 지금 가자. 이건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줄게. 요거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 보도록 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 한 근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 꼽아. 어디다 꼽아야 돼? 맞지? 맞지? 이 그림이네? 됐지? 그러면 가랑이 사이에 꼽혔으니까 판별식 안 해도 되고, 축은 별다른 말 없으니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며 1을 함수에 넣었을 때 함수값이 음수다. 두 개만 하면 되겠네. 저 왼쪽에 있는 이차 함수를 잠깐만 fx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네. 항상 등호 조심하십시오. 지금은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이 작다라는 뜻이 마이너스 3이 여기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작다니까.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제 등호 붙일 수도 있는 거야. 문제 끝까지 잘 읽어. 항상 이 등호. 어쨌든 지금은 별다른 거 없으니 이렇게 두 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3 집어넣읍시다. 9 마이너스 9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다.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a가 0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답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답은 겹치는 거야? 합치는 거야? 당연히 동시 성립이야. 그치? 겹쳐야 돼. 여기만 정답. 1번 정답. 다음 406번. 계속 깃발이네. 여기도 있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지점을 하나 딱 지정했지. 또 가자. 좌변에 있는 이 자식을 미리 fx라고 이름 붙여줍시다. 이 자식은 이제 x축으로 보도록 하고, 자, y는 0. 자, 그림. 마이너스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다른도 확실히 붙어있지. 이게 서로 다른이라고 붙어있을 때도 있고 그냥 두실근 붙어있으면 중근까지 해야 돼. 지금은 서로 다른 두실근. 자, 깃발 여기지. 마이너스 1 됐냐? 이건 이제 세 가지 다 해야 되겠네. 이건 이제 셋 다 해야 되겠네. 첫 번째 판별식도 해야 되죠. 짝수 판별식 갑시다. 아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4보다 작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경계값 갑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 위에 있지. 0보다 크네. 등호 들어가도 되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나? 안 돼! 큰! 이라고 그랬어. 큰! 그지? 그거랑 같은 건 아니고, 그지? 따라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k. 마이너스 3, 0보다 크다. 자, 이러면 k는 0보다 크다네, 그냥.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축인데 얘는 지금 축은 딱히 할 거 없을 듯. 왜냐면
축이 고정이야. 1. 그냥 여기가 1이래. 그냥 그림으로 문제 없군 하고 끝. 할 건 없어. 됐지? 됐지? 이거 둘이 합해주면 되겠네. 자, 407번의 가를 보면 일단 펜이 움직여야지. 뭐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뭘 시도해 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죠. 4차식인데 4차식, 3차식 이상의 다항식이 계수를 풀 버전으로 이렇게 다 알려준 상태로 여기는 곱하기 꼴로 돼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인수분해 시도해 봐야 되고 3창 없는 거 좀 놓치지 말고 쩍쩍 해줍시다. 자, 뭘로 되냐? 마이너스 1. 1, 마 8, 8, 12, 마 12. 그 다음 한 번 더. 뭘로 되냐? 아마 2로 될 겁니다. 2, 진정해. 2, 1,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 0. 자, 따라서 인수분해 마저 해주시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난 거지.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저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더 되지 않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2로 더 되네.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제곱. 됐지? 자, 그리고 가자. fx가 x축에 접한대. 에이, fx 누구야? 여기 인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두 개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 접한대잖아. 그럼 이거밖에 없지 뭐. 이렇게만 가져올 수 있지, 그치? 그럼 gx가 나머지 둘이 될 것이고, 구하라는 건, 구하면 되겠네. 됐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게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다. 그러니까 뭐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 뭐 그런 상황인 거야. 됐지? 됐지? 절대값의 크기가 같대. 절대값이 같대.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항상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할 일이 되게 많거든? 색깔 좀 입혀볼게.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나와 있고, 그 다음 gx 어딨어? 요 파란색 그림 잘 봐. 눈 크게 뜨고 잘 봐. 요게 x축과 만나는 점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얀 게 얘랑 x축이랑 만나는 점들이 나와 있거든. 맞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이 같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일단 노란색과 하얀색은 양수일 거고 파란색은 음수야. 따라서 a를 그냥 내가 임의로 양수로 설정해서 fx의 최고차항계수는 a. 그 다음 hx도 최고차항계수는 a로 설정. 그 다음 gx는 최고차항계수를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문자를 잡아야지. 맞지?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후에 할 행위가 뭐냐? 어차피 우리가, 그러니까 저 봐.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행위가 뭐야? 이거거든? 맞아? 맞아? 마지막 순간에 해야 될 행위가 저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fx, gx, hx를 뭐 어찌됐건 잡았다 쳐. 그럼 fx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겠지? gx는 마이너스 a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gx 뭐씩 들어가 있겠지? hx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근데 얘가 능0 형태라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최고차항을 잡아도 이 계산 마지막 순간엔 다 날릴 거거든. 날릴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그냥 1이랑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 상관없지? 됐냐? 아무 때나 하지 마. 근거에 있게 확실히 해. 근거 있게 해. 지금은 구하라는 게 어차피 방정식 형태라 최고차항계수 미지수로 잡아도 이따가 다 날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양수 쪽 최고차항계수는 1로, 음수 쪽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1로 그냥 그렇게 잡고 할게요. 상관없지. 됐냐? 됐지? 하더라도 이렇게 근거 있게 계산을 하도록 하시고, 그럼 남은 건 이제 자네들 그림만 잘 보면 되겠네. 그림 잘 봐라. fx, x축과 교점. 다들 눈 뜨고 있지? 이렇게 되겠네. 나머지는 이제 식만 잘 쓰면 되겠네. gx 쓸 때 저 자식 뒤집혀 있으니까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인 것 좀 조심하시고. gx는 그럼 지금 교점이 마이너스 1하고 x축이랑 만나고 3에서 하나 또 만나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hx는 다시 최고차항계수 그냥 1이라고 생각하면
3과 4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네들이 쫙 더하면 지금 보다시피 공통인수 있어서 다 전개해서 더하는 수고를 안 해도 됩니다. 다 더해버리면 얘네들을 다 더할 거고, x-3 공통인수로 다 보이지요. 따라서 x-3 크게 묶어주자. 자, 그럼 얘는 이제 저기 노란 거 x-1 남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남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남을 거고, 얘는 x 빼기 4가 남겠네. 얘가 0이다 이럴 거 아니야, 그치? 됐냐? 따라서 뭐야? 모든 근의 합 3은 확정 났고, 여기 계산해라. 몇이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6이네. 한 근은 3이고 한 근은 6이겠네. 됐지? 됐지? 자,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항상 내가 하는 말이지만 그냥 처음부터 한 번에 풀 수 없다. 할 수 있는 것 정보들을 조금씩 모아 갑시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여기 접한다. 얘랑 얘랑 접한다. 바꿔 말하면 쟤네들을 연립하면 중근이 나오겠네. 라는 소리지. 일단 됐지? 따라서 일단 이런 식으로 정보들을 하나씩 바꿔 나갑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두 fx와 gx를 연립해서 이런 방정식을 만들면 얘가 중근을 가질 거고, 이 말도 괜히 준 거 아닐 거 아니야? 여기가 1사분면이란 얘기는 저 중근의 x좌표가 양수니까 양수인 중근을 갖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내가 조금씩 정리해 봐야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여기 A, B, C, D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거 보니까 냅다 계산도 해야 되겠네. 자, 뺍시다. 계산합시다. 2x 제곱 뺄 거야. 자, 빼면 A-C네. 1차 항 A-CX. 그 다음 상수항은 안 보여. 뭐야? B-D 이렇게 되겠네. 얘가 양수인 중근을 갖는다. 일단 중근 갖는 거니까 판별식 씁시다. 오리지널 써야 되겠네. 어쩔 수 없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에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조금씩 풀릴 거 아니야. 0이다. 됐냐? 하다 보면 이러고 잠깐만 여기 또 있네? 이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이것은 A-C의 제곱이 8의 B-D와 같다라는 정보가 주어지는 거고, 이것에 의하여 뭐야? 기억은 틀렸네. 큰 게 아니라 같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가는 거지. 그냥 딱 보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손도 안 대고 있으면 그냥 평생 절대 못 풀어, 이런 문제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조작?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도 문제에서 풀기 좋게 주면 좋지만 일부러 막 이렇게 했다 막 이러고 주거든. 니네들이 이런 거 있으면 좀 풀기 좋게 넘기거나 이런 조작도 가해줄 수 있으면 좋아. 무슨 각이 보여? 좀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위에서 무슨 행위를 했냐? 이렇게 작성된 방정식을 알고 있거든. 그럼 지금 이 힌트도 니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최대한 이 모양이 나오게 해줘야 내가 해석하기가 편하거든. 여기 fx 째로 1로 넘길 거고 d는 1로 가지고 올 겁니다. 따라서 니은 같은 경우는 뭔가 내가 그림적인 또는 관계식으로 해석하기 좋게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것도 언제나 자네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풀지 마. 출제자가 그렇게 이쁘게 잘 안 줘. 일부러 막 이렇게 지저분하게 줄 거란 말이야. 이러면 그래도 좀 뭔가 요게 이제 요식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구나. 요식이지. 여기에다가 뭐 2분의 C-A를 넣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됐냐? 됐지? 요거에 대해서 뭐 보이는 거 없어. 이게 지금 뭘까?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 좀 더 덧붙이면 요런 세팅 해봐도 되거든.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어차피 fx 빼기 gx 형태를 많이 지금 쓸 거니까 그냥 이거를 hx라고 잡아버리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야. 이 좌변에 있는 요식을 그냥 내가 새롭게 함수로 세팅하는 이런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 좌변의 힌트, 이 니은 힌트는 다시 한번 써보면 요거는 그냥 h에 C-A 나누기 2가 들어갔다라는 소리고 이게 B-D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됐냐? 이것까지 눈치채면 좋은데 이게 뭘까?
여기 뒤에 있는 상수항 아니냐? 보통 함수에서 상수항이 나타내는 게 0 넣었을 때 아니야? H0이 B-D거든? 따라서 지금 이것까지 이제 저렇게 이쁘게 해석해주면 지금 니은에서 주장하는 게 이것임을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면 어느 정도 손을 낼 수가 있겠네. 됐냐? 즉 이거 성립하냐고 물어보는 거고, 그럼 자네들은 이제 여기에 집중해 줘야 되고, 따라서 요거 이제 그래프를 좀 생각해 볼 건데, 내가 그래서 말했어.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 있어도 자네들은 어쨌든 이 참수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축만 잘 찾아도 반은 들어간다니까. 축 뭐야? 천천히 두근의 합부터. 두근의 합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여기 생긴 거 보면 이 마이너스 위로 올리고 싶게 생겼지? 이게 두근의 합이고, 이걸 다시 2로 나눠주면 요게 축이네? 맞냐? 저 노란색 hx의 축은 이렇게 작성이 될 것이고, 최고 참계수는 양수니까 hx의 그래프를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얘가 여기 가운데 x축 x가 요겁니다. 0이랑 이거야. 잘 봐, 둘의 관계를. 얘랑 중점이 이거 아니냐? 지금 둘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 발견했으면 이제 니은도 끝나는 거지. 됐냐? 다시 얘랑 중점이 얘잖아. 더해서 나누기 딱 이런 관계인 거야 지금. 됐냐? 따라서 니은 정답. 니은 정답. 됐지? 복잡하게 되어 있는 함수를 이런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최대한 해석하기 좋은 방향으로 바꾸면서 생각을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디귿도 다시 잘 쳐다봐봐. 저 디귿도 이걸 잘 보면 여기다 뭔 짓 하면 저 디귿 비슷한 게 나오거든. 뭔가 좀 뭔가 비슷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거 있어, 그지? 근데 조작하는 건 뭐 마음대로겠지만 이 디귿을 내가 한번 요렇게 바꿔볼게. 다 오른쪽으로 넘겨볼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은 내가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발견해내면 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뭘까? 저기 h에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딱 얘 나오지. 저런 거를 잘 봐야 된다고. 됐냐? 어찌 보면 아까 전에 앞에서 그 부호 찾는 문제였나? 그거 이런 거의 확장판이라 보면 돼. 아까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던 아까 전에 잠깐 부호 찾는 문제에서 이거 했을 때 아까 뭐였지? 이거였나? 뭐 이런 거 찾을 때도 지금 이 기술을 썼잖아. 이걸 가지고 제가 저거 뭐 집어넣은 거지? 막 이러고 찾았잖아. 맞아? 그거 확장판이야. 문자만 좀 더러울 뿐이고. 됐냐? 그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됐어? 따라서 디귿은 따라서 뭘 물어보는 거야? h-1이 요짝이 h-1이지 0보다 크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됐냐? 자, 끝나지 않았어? 왜? 이미 저기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요 h라는 녀석이 양수인, 이거 중요하지. 양수인 중근 갖는 거 알고 있거든. 이게 지금 hx 그래프 대충 그린 거잖아. 근데 얘가 중근을 갖는다? x축 어디 있어? x축이 여기 있을 거야. y축이 여기 있고. 아까 니은을 토대로 완성된 그래프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0이었으니까 맞냐? 그치? 그러면 h-1이라는 지점은 여기가 y축이면 요 짝에 있을 거거든. 0보다 큰 거 맞네. 정답은 니은 디귿. 됐지? 됐냐? 자, 다음 410번.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그래프 연습하는데 또 갑자기 또 복소수, 인수분해, 다항식, 나머지 정리 또 날라가시면 곤란해요. 이제 날라가면 뒤 없다잉? 날라가면 이제 뒤 없다. 뭐 금요일에 한번 시험 봐보면 알겠지. 날라갔나 안 날라갔나. 자, 다음 410번도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저런 힌트들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뭘 외워서 될 게 아니야. 무슨 힌트 줬게? 잘 맞춰봐. 생각해봐. 뭐 그냥 그래프랑 저런 특징이랑 교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저 가가 말하고 있는 게 지금 딱 결과가 딱 하나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이 문제 푸는 건데 뭔 것 같아?
이게 특이해. 이거 해석을, 이게 뭘 말하는 걸까? 그럼 이제 자네들이 이제 어떻게든 해석해 나가야지. 아, 선생님 알려준 대로 한번 그래프를 둘러 논해볼까? 그럼 얘는 이것과 이것의 교점이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라. 얘는 어쨌든 뭔가 fx에다가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은 상수값입니다. 맞아?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됐어? 그러면서 막 이제 네가 막 찾아내야, 아, 저게 뭔 소릴까? 빠른 시간 안에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아,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뭐 예를 들어 m이 만약에 1이라고 치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f1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x가 1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막 생각해 봐야지. 이러면 f1이라는 수치는 여기에 찍힐 거고, 그럼 요 y는 f1이라는 직선은 여기에서 일자로 생길 것이며, 이러면 둘의 교점은 두 개가 나오겠네. 이런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식이 가가. 맞아? 됐어? 아직 뭔 소린지 모르겠어? 마이너스 1 빼곤 항상 두 개래. 뭐 여기에 x값이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럼 fm 값은 여기에 잡힐 거고, 그럼 거기에서 y는 하고 일자로 그으면 이렇게 잡힐 거고, 이런 교점 두 개야. m 값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잡힐 거고, 그럼 교점 두 개고, m 값이 만약에 여기 있어. 그럼 여기가 fm이 될 거고, 여기서 일자로 그으면 두 개일 거고. 아직도 모르겠냐? 뭐야? 뭐 알려준 거야 지금 가에서. 니들이 x를 얻다가 x를 여기다 m값을 엿다가 잡으면 여기서 교점 이렇게 그을 거고,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그을 거고, 여기서 잡으면 이렇게 그을 거고, 당연히 교점이 다 두 개야. 딱 하나 빼고. 언제? 여기 빼고. 딱 우리가 여기 축에, 이 축에 해당하는 여기를 내가 m으로 잡았다면 fm 값은 여기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서 y는 fm이라는 일자로 상수함수를 그려보면 여긴 유일하게 이거는 교점이 하나지. 그 외엔 다 두 개지. 다시 가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 알려준 거야? 축 알려준 거야. 축을 알려주는 방법은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표현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네들은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하는 능력 자체를 키우셔야 된다고. 됐어? 됐어? 됐지? 가를 만족하는 순간이 딱 이 순간 하나밖에 없어. 그치? 됐냐? 축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딱 마이너스 1을 뺀 나머지는 네가 x를 얻다 잡던 거기서 일자로 그어보면 교점 두 개.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가에서. 됐나? 따라서 저 fx 축을 이렇게 가 힌트를 정확한 해석으로 찾아냈다면 축이 나왔고요. 축이 마이너스 1인 거 나왔으면 저 자식 저거 1차 최고 차항계수 x제곱이네. a 몇이야? a 값은 2겠네.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럼 이제 벌써 fx가 거의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냥 밑에 남은 힌트만 마저 풀면 될 것 같은데, 2x 플러스 b니까 이제 마저 가자. 이거 앞에 방정식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두 근의 합은, 저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이렇게 준 거고, 요거 준 거는 앞에 있었지. 나만 기억하는 거 아니지. 2차 방정식 쪽에 딱 나에 해당하는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야, 미지수 하나, 그때 여기가 a였던 것 같은데, 야, fs에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저거 그냥 집어넣어라 했던 그거는. 그냥 집어넣는 게 제일 빠르고 속 편하지. 계산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이게 오다. 곱셈 공식 쓰면 되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몇이야? 이것은 9 마이너스 4니까 13. 2알파 2베타 몇이야? 6. 플러스 2b가 5다. 따라서 b값 금방 나오네. 19. 넘어가면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가를 잘 해석하느냐가 달려 있었다. 보시면 되겠죠. 됐지? 자, 두 이참수 fx와 gx에 대하여, 자, 누구랑 누가 만나는지 잘 봐. fx랑 x축 이러다가 갑자기 gx는 다른 직선 나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누구랑 누가 만나는지 좀 제발 잘 봐. 일단 fx는 그냥 평범하게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fx는 x축과 연립합시다. y는 0이라는 직선이랑 둘이 빼서 연립하도록 합시다. 뭐 당연히 그냥 0이겠지만
자꾸 강조하는 거야. 연립하는 행위가 실은 뭘 하고 있는지 자꾸 강조하는 거야. 됐냐? 따라서 요거의 실근의 개수를 문제에서 알파라고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겠지. 뭐 미리 써봅시다. 판별식은 어차피 써야 될 거 아니야. 짝수 판별식 쓰자. 이렇게 될 거고. 자, 추가 계산 좀 더.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인가? 요게 지금 판별식. 됐지? 아직은 몰라. 얘가 그래서 0보다 클지 작을지 잠시 후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gx도 다행히 x축과 만나는 거니까 gx도 그냥 얘는 좀 이쁘게 생겼네. 얘랑 x축 y는 0이랑 연립해 줍시다.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베타라고 한 것이야. 따라서 요 짝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네. 에이씨. 됐지. 야, 저 뭐 준 거야? 뭐 하라고 준 거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5래. 근데 알다시피 지금 이 문제에서 설정된 알파와 베타 값이 뭐니? 개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의 실근 개수면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 안 되지 않냐? 이거 그냥 정해. 알파 베타 정해. 뭐 할까? 1하고 2밖에 없지 않아? 그러니까 알파가 1에 베타가 2일 수도 있고 알파 이거 밖에 없네. 됐지. 그래야 제곱해서 5 나올 거 아니야. 하나씩 하자. 자, 1번 알파가 1이고 베타가 2다. 무슨 소리야? 알파가 1이다. 요전 실근 개수가 1이다. 판별식이 0이다. 얘가 0인 판별식이니까 이러면 k 값이 3이겠네. 그 다음 베타가 2라는 건 얘가 실근 개수가 2개다. 그럼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9-4k가 0보다 크다. 이러면 k가 4분의 9보다 작다. 동시 성립해야 되지 당연히. 가능? 불가능. 그지? 4분의 9면 이거 2점 몇 밖에 안 돼.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데 3이 어떻게 돼? 안 되네. 꺼정. 요거겠네 그럼. 자, 그럼 다시 알파가 2란 얘기는 얘가 실근이 2개. 그럼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얘가 0보다 큰 거면 k가 3보다 작다네. k가 3보다 작다. 그 다음 베타가 1이면 이제 얘가 0인 거니까 그럼 4분의 9일 때겠네. 자, 요거 가능이지? 이건 가능하지? 이거 가능하지? 정답 4분의 9. 자, 다음 412번 갑시다. 자, 얘랑, 이건 쉬운 거네. 얘랑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한다. 접하는 행동 합시다. 얘가 접하니까 둘이 연립해야지. 뺍시다. 마이너스 2K 플러스 A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B는 0.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2K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이거 16K 플러스 4B가 0이다. K 값에 관계없이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 K에 대한 항등식. 됐지? 벌써 몇 번째야 이것만. 그지? 님들이 하셈. 야, 이거 아마 마플에서도 노말인가 터프에서 나와. 하여간 했었던 건데. 보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교점을 AB라 할 때 1,1이 AB 위에 있다. 뭐지? 이차함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 그랬으니 이차함수 최고차함계수가 양수고요. 직선 서로 다른 두 교점이니까 이런 관계가 되겠네. 두 교점 여기랑 여기가 A랑 B다 라고 설정을 한다면 1,1이 여기 위에 어딘가에 있다라는 소리네. 됐냐? 됐지? 기억나지 않아 이거? 이 두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요 알파 베타의 정체가 얘랑 빼서 연립한 두근인 거 알겠지? 그리고 이 점은 실은 중요한 게 뭐야? 요 자식의 여기에 x 좌표가 1이라는 소리야. 따라서 지금 이 그림도 아까 내가 시작할 때 알려준 그 연립 교점 그 원리를 이용하여 일단 두식 연립 한번 해봅시다. 이건 천천히 해볼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한 그림 변환하는 거잖아.
지금 얘랑 교점이 알파 베타인 그림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즉 지금은 뺍시다. 빼면 아이씨 2에 R하고 A 빼기 1X 그 다음 더하기 4지. 이놈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됐냐? 그래서 이제 두 근 알파 베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뭐야? 제가 그림 좀 알아보기 쉽게 바꾸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요래 놓고 요걸 그리자. 그치? 이러면 일단 하나의 교점 구할 대상이 X축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쉬워지고 뭔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지. 이런 그림이면서 여기가 여전히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며 저 1,1은 실은 여기 Y좌표는 관심이 없고 여기 X좌표가 1인 게 중요한 거지. 맞아? 즉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1이 이렇게 사이에 꼽히는 깃발 꼽기 문제였다는 거를 딱 눈치챌 수 있는 거지. 됐냐? 그치? 저 그림에서 X좌표만 우리가 어떤 그래프식을 연립해서 마음대로 이렇게 가지고 놀 땐 X좌표만 안 변해. Y좌표는 그때그때 바뀔 거란 말이야. 그래서 Y좌표는 관심을 끄고 절대 변하지 않는 애들로 우리가 힌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알파, 베타 사이에 X좌표가 1인 라인이 있는 건 당연히 여기 그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거라 깃발 꽂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건 사이에 꼽힌 거니까 1 넣으면 0보다 작다 하나만 하면 되지. 따라서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구나. 그리고 1을 집어넣을 건데 이때 끝까지 집중 잘 해서 놓치지 말아야 돼.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봐라. 점 1,1이 선분 AB 위에 있어라. 너네들 선분의 뜻 알지? 자, 이게 선분 AB야. 선분이라면 여기 끝에 경계선 포함이야? 생략이야? 포함이지. 그냥 이렇게 끝과 끝이 딱 닫혀있는 이걸 선분이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끝에도 선분이 맞지? 그래서 지금 얘는 선분 위라며 이 1,1이 정확히 A나 B에 올라가 있어도 돼. 따라서 이 그림으로 따지면 여기가 1이어도 돼. 등호 들어가. 됐지? 이걸 안 들어가게 하려면 말을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뭐. 이러면 다시 우리가 하던 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저건 장난질을 다 눈치 잘 채고 문제 풀 때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풀어내셔야 된다고 알겠지? 자, 다음 갑시다. 뭐야. 얘는. 야, 바로 쓰자. 얘랑 얘는 만나지 않는다. 바로 써도 되지? 여기에서 저렇게 뺍시다. 두 식을 연립했을 때 플러스 5 마이너스 a는 0.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그 다음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즉 다시 말하면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또 빼줍시다. 연립. 뺀다. 뭐 하는 거? 연립하는 중인 거야. 얘는 그럼 판별식, 짝수 판별식. 얘가 0보다 크다 해주시면 끝. 됐지? 자, 이참수 그래프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A, B, B, A를 지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함수가 단독적으로 지나가는 점 두 개를 줬어. 누구랑 연립하고 그럴 게 아니지? 그지? 얘가 그냥 두 점을 지난다.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Y라 보시고 A, B를 집어넣으면 일단은 저 힌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지난다를 줬기 때문에 뭐 요 정도씩 정도밖에 찾을 게 없네. 됐지? 그 다음 얘랑 얘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별개의 힌트야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얘고 그냥.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접한다 그랬으니까 자 마이너스 ax 플러스 k 마이너스 b는 0. 얘가 중근 갖는다. 그냥 힌트는 이게 다네. 됐냐?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여기에서 뭐 해주면 돼? 야, 우리 손엔 이렇게밖에 없어. 그럼 해볼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저 하얀색 두 식을 연립하는 행동 할 수밖에 없지? 문자 두 개, 등식 두 개거든. 근데 지금 연립을 대입법을 하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B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하면 이제 4차식까지 올라가. 얘는 좀 약간 특수하게 연립을 좀 해주면 좋겠네. 뭐 어떻게 할까? 일단 생긴 걸 보면 알겠지만 더하거나 빼서 저
일정한 모양이 나오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됐냐? 빼보도록 할게, 이왕이면. 왜냐면 더해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 이 창을 살펴보면 실은 1차항들은 실은 더하건 빼건 큰 상관없는데 얘네들은 더해지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럼 그거 곱셈 공식 쓰면 뭐가 막 지저분하게 붙지. 근데 빼면 a제곱 빼기 b제곱이면 편하거든. 그래서 뺄 거야. b-a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런 건 이제 그냥 순간순간 그때 판단을 잘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빼면 또 그 다음 장점이 상수함을 날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지? 뺄만해. 물론 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끔씩 수업 시간에 질문할 시간에 가끔 이런 분들 계셔서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아니 연립을 했으면 이거 지금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가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애들 있어. 아니 우리가 연립을 하는 행동은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문자 하나를 죽여야 되잖아. 근데 꼭 이걸 이렇게 쓱 더해놓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런 애들이 가끔 있거든. 물론 이랬으면 그 다음 연결해서 다시 y는 정리해서 넣거나 하면 돼. 당연히 처음부터 일반적으로는 문자를 없애게 연립해야지. 그게 일반적이지, 그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은 상황인 거야. 그렇게 했다간 차수가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으로 일단 두 식을 연립하는 행동을 했지만 여전히 문자는 두 개가 살아있어. 요걸 잘 정리해야 되는 거지. 됐냐? 자, 일단 요 정도는 눈썰미 있게 딱 되지. 이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얘 일로 이렇게 넘어오면 6. 아니지. 마이너스 4. 됐냐? 그렇지? 이항시켜 줍시다.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러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앞에 거는 노린 대로 합차공식 딱 때려주고 4의 a 마이너스 b는 0. 인수분해가 되네. a 마이너스 b를 묶어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4는 0. 그럼 따라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가 되고 근데 얘가 0일 수가 없다. 대소관계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날려버려도 되고 따라서 힌트를 좀 더까지 끝난 게 아니야. 두 식을 연립하는 행동을 했는데 우리가 아직 문자가 처리된 게 아니야. 그냥 좀 이쁜 식을 얻었을 뿐이야. 그럼 이제 마저 행동합시다.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가 연립하는 행동을 할 만하지. 대입법 쓰기 좋게 바뀌었으니까. B로 정리해서 위쪽에 집어넣어 줍시다.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A 값을 구할 것이기가 생기네. 딱.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2인가? 맞냐? 자, A 값이 두 개가 생기니까 잘 지어줘야 되겠네. B 값까지 찾아보면 하나 판별 나겠지 뭐. A가 마이너스 2면 B가 6. 이거 안 되네. 이거겠네. 됐죠? 대소관계 A가 크래잖아. 됐지? 따라서 AB 값이 나오고 오케이. AB에 채워 넣으면 판별식 쓰면 K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됐지? 됐지? 자, 416번 fx와 gx가 접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 자, 일단 접한된다. 연립하자. 최고차항계수 양수로 만들기 위해 어차피 빼는 거야. 자유잖아. 이렇게 뺄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는 0 하면 요게 이제 교점 구하는 식. 접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중근. 됐지? K값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얘가 0이다. K값이 6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 K1이 6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냐? 됐지?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점. 요 힌트를 좀 잘 써야 되나 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때 Y좌표의 차가 8이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이래. 자, 다시 리셋합시다. 자, K1은 구했으니까 됐고 다시 돌아와서 얘가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라 일단 해줄게. 판별식 0보다 크다 해줘야 되겠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값은 6보다 작다. 뭐 어쩌라는 건지 할 일을 다 해보도록 하자. 그 다음 두 점의 Y좌표다. Y좌표의 차. 그러니까 지금은 두 실근 세팅도 좀 해봅시다. 즉, 요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으면
그것은 x를 잡은 겁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좌표들을 찾으러 잘 세팅하러 가보도록 하자. 따라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쓸게. 그냥 지금 y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교점의 y값까지 찾을 생각을 다 하셔야 돼. 찾는다기보단 세팅이겠지만 이놈의 두 근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 베타라고 잡게 되면 일단 두 근의 합은 2,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k-5까지 되는 거고, y좌표 차기 때문에 교점 두 좌표 세팅도 좀 해줍시다. 즉 x좌표가 알파, 한 교점의 x좌표는 베타로 잡은 것이, y좌표를 이제 뭘로 잡을까 고민해보자. 교점이니까 요 둘이거든.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어디에 넣는 게 좋을까 지금은?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지. 이후에 할 행동을 보고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y좌표 잡은 다음에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y좌표 잡아서 뭐 할 거야? 뺄 거 아니냐? 그럼 어차피 여기 k 있다가 지워지겠지. 그럼 차수가 높은 식보단 차수가 낮은 식이 낫겠네? 그래서 이거. 됐냐? 됐지? 뭐 더하거나 그런 상태라면 미지수가 없는 저 2차식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문제마다 다른 거야. 이후에 할 행동을 보고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어차피 뺄 거라 미지수 있는 거, 미지수 있어도 상관없어. 1차식인 게 더 나아. 이렇게 잡아본 것이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합시다. 됐지? 따라서 y좌표의 차이니까 뺍시다. 빼면 k는 어차피 지워질 거고 절대값 딱 붙여서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요거 마이너스 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이것이 8이다. 이렇게 된 거지. 됐냐? 됐지? 따라서 이 나눠주면 결국 힌트 잘 받아 썼다면 여기까지 도달할 것이고, 그럼 이제 문제는 풀렸네요. 이거 3개면 문제 풀 수 있지. 곱셈 공식 연결됐냐? 어떤 방향성으로 문제를 접근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 y는 t가 이렇게 생긴 애가 저 두 이차함수 그래프와 만나는 점 말했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 두 이차함수를 연립하거나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저거 원본 유지해야 돼. 직접적으로 쟤네랑 만나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물어봤기 때문에. 따라서 이건 이제 너 이차함수 잘 그려? 라는 문제가 되겠네. 알아서들 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던 꼭지점을 찾던. 나는 이제 완전 제곱식 잘 안 쓸 겁니다. 실은 뒤로 갈수록 완전 제곱식 잘 안 고쳐. 계산이 불편해서. 그냥 꼭지점 찾자. 꼭지점 찾으면 끝나잖아. 저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4지. 자, 꼭지점을 찾기 위해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축! 결국은 축! 축 몇이야? 두근의 합이 2이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지. 그럼 축이 마이너스 1이네. 그게 꼭지점의 x좌표. 그 다음 집어넣어서 계산. 실은 이거 알고 있고 y좌표는 4 알고 있으면 다 그렸지 뭐. 그 다음에 얘도 그립시다. 그립시다가 아니라 찾자. 꼭지점 찾자. x가 축 찾자. 축 몇이야? 2.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네. 마이너스 12. 자,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릴 때야. 맞지? 그림을 잘 그릴 때야. 따라서 지금은 x축, y축도 잘 생각해서 그림 실력, 그리고 또 그리는데 시험 보는 중에 그리는 거에 심취해서 그리는데 한 30분 쓰시고 그러면 안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잘 그려야지. 자, 노란 거부터. 그러니까 구도도 미리 잡아. 지금 x축 잘못 그렸어. 그릴 때 항상 이런 구도도 상상하면서 보는 거야. 이런 거. 그지? 칼같이 지킬 순 없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는 좀 상상하면서 좀 아래쪽이 더 넓게, 아래쪽을 좀 더 넓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됐냐? 꼭지점이 마이너스 1,5니까 요쯤에 잡힐 것이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2니까 한 요쯤 잡힐 거야. 됐냐? 적당히 스케치하듯 간단하게 딱 그려보고, 실은 x축, y축은 마지막엔 지워버릴 건데, 난 이제 너네들 설명 때문에 지금 그은 거야. 적당히 위치는 잡아가면서 그려야 되니까. 됐어? 실은 이것도 마찬가지. x축, y축 굳이 안 그려도 돼. 중요한 건 쟤네들의 교점은 조사하면서 그려야 돼. 됐어?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보면 y좌표는 4니까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이고. 됐냐? 됐어? 그 다음 얘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y좌표는 마이너스 8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당히 스케치를 해보면 당연히
교점 두 개 생기는 것까지 적당히 딱 그려지지. 됐어? 즉 지금 교점 두 군데도 좀 찾아줘야 되겠다. 교점 찾으러 갑시다. 교점 조사 가자. 순수하게 진짜 그림 실력 물어보는 거야. 하얀색에서 노란색을 뺄 겁니다. 최고창계수 음수면 보기 싫어서. 그 다음에 저렇게 빼면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0.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인수분해 깔끔하게 잘 되죠. 따라서 교점의 x좌표 마이너스 2하고 3 두 개 발견. 됐냐? 그럼 이제 한번 제대로 그려볼게. 그러니까 포인트를 살려서 그리는 거야. 포인트를 살려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x축, y축을 그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괜히 불필요한 선들은 너의 판단만 헷갈릴 뿐이야. 마음속으로만 그려. 그래서 자, 노란 거 먼저. 노란 게 마음속으로만 그려. 노란 게 꼭지점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여기 라인이 x가 마이너스 1. 실은 축보다 이런 라인들, x축, y축보다 이런 라인들을 생각하면서 그어주는 게 좋아. 이 상태로 얘가 이런 식으로 U자 형태로 그려질 것이고. 됐지? 그 다음, 하얀 놈이 축이 2야. 축이 2이고, 그 다음 교점이 마이너스 2랑 3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살려서 그려주라. 한 내가 요 정도를 2라고 잡은다면, 얘는 일단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3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어딘가에서 3에서 만나는 거겠지. 비율은 약간 망가져도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나서 여기가 3일 거예요. 됐지? 그 다음 마이너스 2에서 만나.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는 그 옆에 있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통과하겠네. 약간 찌그러지더라도 특징을 살려서 잘 그리는 게 포인트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2겠네. 됐냐? 됐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아름다운 곡선이랑 X축, Y축이랑 이쁘게 컴퓨터처럼 잘 그린다는 게 아니라 특징을 살려서 포인트 짚게 잘 그리는 거야. 잘 그리는 거야. 그래야 쫙 스캔해서 저기 교점 개수, 점의 개수를 FT라 그랬는데 그것이 3개가 되는 것. 즉 Y는 T랑 교점 3개인 거 정확히 찾을 수 있지. 어디야?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랑 하나 더. 아야, 2개 더네. 교점마다 3개. 됐냐? 됐지? Y좌표들, 이 계산 결과 여기나 잘 찾아주자.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는 아까 여기 하얀색의 꼭지점이지. 아까 하얀색 꼭지점, 여기 몇 층인지 알아. 지하 12층. 그 다음, 빨리 찾을 거면 또 찾자. 여기. 여기 노란 거 꼭지점이잖아. 여기 5층. 여기랑 여기는 아까 우리가 교점의 X좌표는 구해놨다. 여기부터 찾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야. Y좌표는 집어넣어라.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였는지 끝까지 정신줄 잘 잡아. 마이너스 2를 여기나 여기 아무 데나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 넣으면, 하얀 거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네. 여기 4층. 마지막으로 여기는 3 들어가야 되지. 하얀 거에 3 넣자.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11. 여기 지하 11층. 따라서 모든 실수 K 값은 여기 5, 4가 되겠네요. 아니야? 좀 이렇게 좀 봤어?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 좌표 평면에서 실은 좌표 평면에서 너네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를 볼 때 이 둘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하면서 문제를 보라 그랬어. 그랬어? 아니 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막 이러면서 여기 뭐 축도 뭐 하나 더 이렇게 있고 여기다 우리가 쓸 때 보통 막 이런 식으로 숫자들 쓰잖아. 문제에서 나와 있기도 하고. 그지? 그러다가 뭐 어쩔 때는 이렇게 뭐 6 이러기도 하고 이렇게 쓰는 숫자들에 대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길이의 뜻으로 쓴 거고 이건 좌표의 뜻으로 쓴 거고. 맞아?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잘 생각을 하면서 힌트를 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내가 여기를 갖다가 1,8 딱 써놓고 여기 길이 4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썼을 때 여기랑 여기에 좌표가
그냥 바로 보이지. 이런 게 잘 보여야 돼. 그지? 그치? 여기 써있는 1은 무슨 뜻이야? 여기에 x 좌표가 1이라는 뜻이고 이 4는 이 길이가 4라는 뜻이고 그럼 여기 길이는 2, 여기 길이도 2, 그럼 여기 좌표는 3, 그럼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라고. 저 둘을 항상 생각을 잘 하면서. 됐냐? 아, 지금 이 문제도 보면 저기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이 막 길이에 대한 힌트들이 주어져 있어. 그것을 일단 잘 눈치채야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아, 일단 문제 처음부터.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한 거 조금 있다가 까먹지 마시고 fx랑 두 교점? 문제 다 세팅돼 있네. 그러니까 여기 써있는 알파나 베타나 감마는 좌표가 써있는 거고. 그럼 이 힌트는 무엇으로 쓰라는 거야? 베타와 알파 사이에 여기 길이를 6이라고 준 거라고 보는 게 찍으면 제일 적절해 보이지. 그럼 감마 마이너스 알파는 4래. 저건 그럼 어디 준 거야? 예? 여기 길이를 4라고 준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길이는 2겠구나가 그냥 직관적으로 딱딱 잡히는 거야. 그치? 됐냐? 그 다음 저기 G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얘 이런 뜬금 힌트.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가 어딘지 좌표가 X 좌표가 마이너스 2가 어딘지 지금 알 수가 있어? 저런 힌트는 아마 마지막 순간에 쓰겠지? 그럼 지금 저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보면서 다른 나머지 부분들을 잘 봐야지. 이게 실은 나중에는 너무 나중이긴 한데 나중엔 다항함수 가지고 이런 짓도 정말 많이 할 거야. 여기 길이 몇일까? 16이거든. 봐봐. 내가 지금 그러니까 자 해야 될 일을 천천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실은 fx야 뭐 어느 정도 관계식 세우려면 요 알파 베타 가지고 식을 세우면 세울 수가 있어. 그지? 그 다음 gx가 직선이야. 직선은 힌트가 하나 있단 말이야. 힌트 하나만 더 찾으면 직선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지금 현재 gx를 찾으려면 지금 이 그림이라면 기울기 찾을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 자식의 기울기가 지금 4분의 이거일 거란 말이야. 직선의 기울기 보는 법 알잖아.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맞아? 아니면 뭐 이렇게 보든 상관없지. 따라서 지금 이 gx의 직선, 그러니까 이 힌트를 이 그림을 딱 보면서 일단 직선의 시선이 꽂혀야 돼. 이 자식 구할 수 있는데 4분의 거시기일 건데 따라서 우리는 지금 여기 길이가 궁금한 거야. 맞아? 그러면 길이를 구하는 거면 실은 요 이차함수 그래프가 여기 알파를 지나가던 여기 원점을 지나가던 여기를 지나가던 저기에 박혀있던 큰 상관없지 않냐? 여기 길이만 구할 거면 맞지? 그러니까 지금 저 파란색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이차함수를 이렇게 봐도 상관없다고 니들이 봐봐. 당연히 상관없겠구나 라고 잘 이해가 돼? 저 이차함수를 여기 길이 4랑 2 알잖아. 저거 쓰기 좋게 이렇게 갖다 놔도 상관없다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잘 이해해 봐. 이렇게 놔서 이 길이 구하면 길이니까 이 길이가 저 길이랑 다르겠냐? 됐어? 길이만 구할 거니까 상관없다고. 됐냐? 평행이동했다 생각해도 되고 X축만 그대로 잘 놔둔 거지. 저 4와 2란 힌트 쓰기 좋게. 됐냐? 그럼 방금 내가 16이란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빨리 했느냐? 그냥 뭐 외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공식에 대입한 것도 아니야. 그냥 쟤는 그냥 닥치고 Y축 여기다 놔도 파란색 길이 구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으며 그럼 이렇게 되면 요 노란색 식은 자네들 잘 알잖아. 관계식이 어떻게 생기겠냐? 그냥 Y는 이라고 할게. 최고차항계수는 미지수인데 원래는. 지금은 최고차항계수 2니까 이 최고차항계수는 똑같을 거 아니야. x-2, x 플러스 4 아니겠냐? 됐냐? 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이렇게 됐거든. 맞아? 그 상태로 나는 0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야.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거기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16이지만 난 길이라 했기 때문에 16이라 한 거고. 맞아?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나중에 빨리 구할 때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에 여기 길이 구하고 싶으면 빠르게 여기 간격을 갖다가 곱하기도 해. 근데
구조를 보면 알잖아. 구조를 보면. 이 식 생긴 걸 보라고 그냥 빨리 계산한 거야. 빨리 계산한 거야. 다시. 그냥 이 계산을 빨리, 뭐 암기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그냥 단지 이 계산을 빨리 한 거야.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y축이 이렇게 있는데 방금 내가 요런 상태로 fx를 갖다 놓은 상태로 내가 0 집어는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1단계 여기에 관계식을 이렇게 세운 거고. 나 여기 일부러 이렇게 쓸게. 됐냐? 이 상태로 내가 여기에 0을 넣은 거고. 맞냐? 그럼 이 계산은 결국 요 간격 차이를 곱한 계산이 나오지. 부호는 그냥 그때그때 신경 써서 하면 돼. 근데 끝은 아니야. 최고차계수를 잊으면 안 돼. 지금은 최고차계수가 2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2를 한 번 더 곱해준 거고. 됐어? 방금 그 계산을 그래서 내가 방금 빠르게 이거 빼기 이거에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마이너스 8인데 최고차계수가 2니까 마이너스 16 근데 길이는 16이라고 대답 내가 쓴 거야. 그냥 이 계산을 빨리 한 거야. 계산 속도를 올리는 거야. 됐어? 됐지? 됐지? 뭔가 어디 뭐 이상한 막 이렇게 막 하지 마. 그냥 딱 이렇게 그냥 순수한 기술을 쓴 거잖아. 그냥 너네들이 다 아는 기술을 좀 빨리 했을 뿐이야. 그지? 그러면서 나중에는 빠르게 나올 수 있으면 이제 점점 그래프의 고수가 되어가는 거지. 하여간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여기 파란색 길이는 16인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럼 여기 gx 기울기 알겠네. 이제 이 자식 기울기 몇이니? 그렇지. 플러스 4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 됐냐? 따라서 gx 관계식 일단 찾을 수 있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4하고 저 힌트. 요 힌트는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2,4를 지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직선이. 따라서 우리 직선 세우는 공식으로 딱 써줍시다. 2 플러스 4니까 gx식은 다시 한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완성. 그러면서 이 자식이 잠깐만 이러면서 놓치지 말고 너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구나. 알파가 마이너스 1. 감마, 베타 다 나오네. 집어넣으면 되네 이제. 됐냐? 다시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걸 이 직선을 통해서 알아냈고 그럼 이제 저기 길이들 나와 있으니까 베타는 몇이야? 5. 감마는 3. 그럼 fx 관계식은 알파랑 베타 지나가는 이차함수고 최고차함계수가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될 것이고 gx는 이미 진작에 찾았으니까 저기 막 지저분하게 생긴 저거 저쩌고 요거 헷갈리지나 말고 잘 구한 거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지? 이거 아마 마플에도 맞나? 아마 이 문제 맞을 텐데 하여간 마플에서도 했었고 뭐 어쨌든 뭐 기억엔 없을 테니 그냥 새롭게 잘. 자, 일단 세팅해줘야 될 것은 뭐야? 얘랑 교점 이렇게 대놓고 나와 있으니 잡아줍시다. 여기를 뭘로 할까? 그냥 B랑 맞춰서 베타랑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는 0에 두 근 알파 베타 문제 없지? 됐나? 둘의 교점이라 연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너스 힌트는 언제든지 잘 작성해놓고 들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거는 뭐야? S1과 S2 넓이 차이를 줬네.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네.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대신 조심합시다. 자, S1이 지금 큰 거네. 요 큰 게 S1. 요 큰 삼각형 요쪽 넓이가 S1. 맞네. 이거 우리 앞으로 했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실제로 너네들이 물어본 애들도 있는데 왜 답이 이상하죠? 이러면서. 지금은 또 눈치 까나 보자. 일단 S1 빼기 S2를 14라 줬으니까 지금 문자도 다 잡혀 있어서 이제 그냥 일사천리로 식 쓰면 되거든? 자, S1식은 뭘까? 여기 길이가 알파일 거야. 그럼 여기 길이는 여기 좌표를 세팅하면 되지. X좌표가 알파고 Y좌표 또 선택지 두 개야. 0 아니면 요거거든. 어디다 넣을까? 지금은 이차함수에 넣어야지. 왜? 뭐 빼거나 그럴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값 자체를 갖다 계산식에 넣을 거잖아. 그럼 미지수가 있는 거보단 미지수 없는 걸 하는 게 낫지. 따라서 S1 넓이식으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 그럼 S2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베타면 여기 B좌표는 마찬가지로 이차함수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써야 되겠네. 자, S2 넓이 불러봐. 뭐야? 라고 쓰면 이제 틀리는 거 아니야? 항상 미지수 문자를 기류. 내가 말했지, 항상 좌표와 길이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문제를 해석하라 그랬어. 저따 베타라고 썼지만, 베타라 썼지만, 저 베타는 음수야. 즉, 다시. 저 베타는 음수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길이는 이렇게 써야지. 그치? 여기는 실은 그냥 베타 제곱 써도 돼. 왜냐면 어차피 제곱은 양수, 제곱하면 양수니까. 그치? 따라서 얘의 넓이는 이렇게 되셔야 된다. 됐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 최종적으로 2분의 1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힌트가 14라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됐지? 그냥 딱 주의사항이 요거 하나였지. 그래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28이니까 남은 건 뭐 이제 곱셈공식 쓰시면 되는 거고. 됐냐? 항상 문자를 길이로 환산하실 때는 부호를 조심해 주십시오. 자, 다음 가자. 뭐야, 이거? 얘랑 동시에 접한다. 자, 바로시 이렇게 쓱 작성되지. X축과도 접한다. 즉, 얘도 중근 가질 거고. 다시, 얘랑 자, 빼면 저거, 저거 바로 풀어야겠네. 2K에서 K 빼면 K 플러스 8 이렇게 되겠네.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되겠네. 됐냐? 둘 다 판면, 뭐야? 니들이 해. 됐나? 그러니까 해보면 이쪽에서 K 값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 나오고 아래쪽에서 K 값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당연히 동시에 성립하는 거 하나만 찾아야 되는 거지. 됐지?